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이 큰 사안이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접경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롱아일랜드에서는 소방대원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광복절 발언 논란에 이어 김건희 여사와의 인맥 때문에 발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뉴욕청 형사가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알긴 하지만 청탁한 적 없다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강탈을 시도한 남성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9일 모두 3건의 카제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이 큰 사안이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에너지 정책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보조금은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 이상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해왔으며 전기차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Electric cars are all going to be made in China. That's the way it is. That's the way it is. So we're going to change it around.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인 테슬라 CEO이자 트럼프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 폐지로 테슬라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는 더 큰 피해를 입어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는 장중 5% 이상 내려가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미국에 적극 투자해온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업계 전반의 영향이나 유불리를 따지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접경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롱아일랜드에서는 소방대원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딩 숲 뒤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맨하튼 이노드힐 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10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투입됐지만 언덕 지형이 험준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ew Jersey saying 50%, we're down closer to 30. Hopefully after today's burn operations, that number will be definitely increased. 허드슨 강 건너 뉴저지에서도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제닝스 크릭 화재는 5,000에이커 이상을 태웠으며 18살짜리 소방대원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롱아일랜드에서는 한 자원봉사 소방대원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Number of these very concerning brush fires are all similar in nature,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look at that. 오늘 오전에는 맨하탄 중심의 한 럭셔리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다행히 1시간여 만에 진압됐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화재에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광복절 발언 논란에 이어 김건희 여사와의 인맥 때문에 발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뉴욕 총영사가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알긴 하지만 청탁한 적 없다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뉴욕 총영사가 김건희 여사 인맥이어서 발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영사가 자신이 만든 포럼에 김 여사를 팀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들어서서 한번 재편을 하는데 김건희 현 대통령 부인께서 참여를 하십니다. 김의화는 뒷배는 김건희 여사가 만든 사람인 거죠. 취재진과 만난 김희환 총영사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우선 팩트가 2010년에 제가 영부인을 팀장으로 임명했다는 거, 말이 됩니까? 2016년 10월에 만났는데. 2016년에 포럼 사람들과 한 전시회에서 처음 김 여사를 만났고 이후 서너 번 모임에 참여시켜서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제 제의를 해서 이런 모임이 이런 전시가 있다, 한번 가보자 해서 같이 간 거죠. 영부인이 사실 된다고 생각도 안 했고 또 그 남편분이 지금 대통령인지도 몰랐어요. 총영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여사가 자신을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거에 대해서도 영부인이 추천하셨다거나? 모르죠. 추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검토를 하니까. 김 총영사는 지난 뉴욕 광복절 행사 때 건국절 재정운동을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축사가 낭독되자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달 말 국감에서 논쟁이 오간 이후 외교부에 이미 사의를 밝혔다면서 야당은 김 여사를 악마화하지 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곰 의상을 사용한 차량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는 어제 곰으로 위장하고 나타나 차량을 파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 사기 일당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사기단은 지난 1월 샌버나디노 카운티 레이크 에로헤드시에서 큰 곰으로 위장하고 롤스로이스와 벤츠 등 고급 차량 3대를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파손 이후 CCTV를 통해 곰들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확인한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용의자 4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에 따르면 이번 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금액은 14만 1,800여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강탈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의 공개 수배 끝에 오늘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49살 모리스 라토레는 지난 9일 모두 3건의 카제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라토레가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떠나려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고 운전자를 밀치며 열쇠를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라토레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주차된 차량을 강탈하려다 운전석 창문을 부순 후 도망갔으며 또 다른 주유소에서 다시 한번 차량 강탈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도주했습니다. 라토레는 오늘 오전 LA 제너럴 메디컬 센터에 입원 중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아침 벤나이스 공항 인근에서 경비 행위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웨스트 버뱅크 블루바드에서 세스나로 알려진 경비 행기 한 대가 세풀베다 유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방국은 경비 행기가 뒤집힌 채 발견됐으며 남녀 탑승자 2명은 큰 부상 없이 무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발병률이 20% 증가해 약 1,030만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0만 7,500명으로 대부분 어린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예방 접종률이 감소하면서 홍역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2023-24학년도 전국 유치원생의 홍역 접종률은 92.7%로 4년 연속 연방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역 증상으로는 발열과 기침, 그리고 붉은 반점, 발진 등이 나타나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역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짐 맥도넬 신임 LA 경찰국장의 공식 취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LA시 당국은 오늘 오전 8시 짐 맥도넬 제59대 LAPD 국장의 공식 취임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수사기관의 수장을 맡게 된 짐 맥도넬 신임 국장은 LAPD 채용 문제를 해결해 경찰 인력을 확보하고 치안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맥도넬 신임 국장은 임기 동안 월드컵과 슈퍼볼, 그리고 올림픽 등 LA시의 주요 보안 문제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핵심 인물 두 사람을 모두 구속한 검찰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 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둘 사이 주고받은 돈은 사인 간 금전대여 거래일 뿐 공천 영향력 행사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의원실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돈 문제를 모두 처리했다며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리고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명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세대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난 2022년 선거 때 안철수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출마 지역을 결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내세우고 김 의원의 지역구에 안철수 의원을 보내도록 윤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게 이준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SBS에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며 공석이 된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은혜 의원이 찾아와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질 것 같다고 했다면서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략은 안 의원을 인천 계양을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유승민 전 의원을 제치고 김 의원을 넣으며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을 공천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시장과 구청장 후보자 공천을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을 상의할 수 있는 거라면서도 검찰이 궁금해한다면 모든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특정 시장 공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거는 그런데 그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 뜻을 돌려 세웠죠. 그거는 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SBS에 윤 대통령이 서울시당 관계자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했다며 포항시장의 경우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 공천을 요청했지만 경선 끝에 이 시장이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 자신이 명태균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경선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 들리는 말을 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과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국토부의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 3건의 다른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추도식이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걸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해주면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을 약속했습니다. 협의 끝에 한일 양국은 오는 24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석 달 이상 미뤄진 겁니다. 우리들의 의사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금년 중에 열릴 것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추도식까지 이제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난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 명칭에 감사 표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의 주체가 피해자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앞서 설치된 사도광산 한국인 전시물에도 강제동원됐다는 언급이 빠져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도식 명칭에 감사 표현을 고집할 경우 행사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미를 부여해온 추도식 일본 정부 인사 참석과 관련해선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관급으로 여당 국회의원이 담당합니다. 한일 양국은 내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추도식 관련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지난 2년 동안 한국 군사기지와 미국 핵잠수함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중국 공안 간부 연락처와 공산당 소식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방첩사 등은 드론으로 부산 해군기지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530장 정도의 군사시설 촬영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함께 삭제됐던 중국 공산당 소식지와 중국 공안 간부 2명의 연락처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칭다오시 공안국 소속의 과장급 간부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중국 유학생들이 2022년 9월부터 기지 인근에 야산을 답사하며 드론을 띄울 장소를 물색하고 이듬해 3월 미 핵잠수함 등을 찍는 등 조직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유학생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촬영한 뒤 이러한 촬영물을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교신 기록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과의 관련성이 확인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띄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국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라스베가스에서 한국문화유산 미디어 아트전을 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라스베가스에서 한국문화유산 미디어 아트전을 전시합니다. 아르테 뮤지엄에서 오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문화유산과 유형, 유한, 궁궐 전각의 아름다움을 담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과 미디어 아트의 융합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가 탄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한인으로 추정되는 합격자는 총 211명으로 전체 합격자 4,558명 중 약 4.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총 8,291명이 응시했습니다.
뉴욕시 퀸즈 블루버드 선상에 7.5마일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겼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플라자에서 힐사이드 애비뉴 구간, 퀸즈 블루버드 선상 양 방향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기대했습니다.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보타닉 가든의 인기 있는 조명쇼인 나이트스케이프 이벤트가 열립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이벤트는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되며 50만 개의 전구가 설치돼 약 24만 5천 명의 관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33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 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7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정순과 김상원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은 3년 이상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미다, 콘트라코스타 등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이상 한인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는 11월 2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